저런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두 번째, 미디어가 이 시대에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싸납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가 많게 만들고요, 욕을 많이 하게 만들고요, 별것도 아닌 거에 자꾸 시비 걸게 만들고요, 조급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바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지난해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화제가 됐어요. 그 단어가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옥스퍼드 사전에. 뇌가 썩었다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뇌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뇌를 만들었냐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라고 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무슨 일을 해요? 싸납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지 화난다고 막 해치고 이런 뇌가 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뇌가 썩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 싸납고 조급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악한 걸 좋아하는 이런 상태 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옥스퍼드 사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도.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겉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그죠? 얼굴 다 멀쩡하죠? 여러분하고 차이 없어요. 근데 게임할 때 뇌를 봤더니 뇌가 완전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폭탄이 돼 있는 거예요. 저럴 때 건드리면 좋은 말 나갈까요? 저러고 있는데 엄마가 컴퓨터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도 막 쌍욕이 막 나가겠죠. 단지 게임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단지 재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영상이 그냥 재밌는 것만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많은 뇌 썩음 현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두뇌는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만 발달되는 뇌 영역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앞쪽에 있어요. 이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화가 날 때 앞쪽 뇌에서 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화를 그렇게 내면 되겠니? 네가 잘못한 거 뭐 없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화내는 것이 왜 화를 내는지를 잘 말해주고 잘 참아내도록 하는 장치가 앞쪽에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도꼭지 안에 있는 바킹이라는 고무가 있는데 그게 다 망가져 있으면 돌려도 물이 멈출까 안 멈출까요? 닫으면 물이 멈춰야 되는데 그 고무 바킹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돌려도 겉돌고 물이 안 멈추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뇌가 정상적이면 화가 나도 적절히 화를 내고 잘 참을 수 있도록 이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앞쪽 뇌 게임하는 친구들을 봤더니요, 저 전두엽에 그 기능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무 바킹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을 할 때는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려주고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 때리면 안 되는데, 저 때리면 쟤 아플 텐데, 저 때리면 죽는데 이러고 있으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 기능을 자꾸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뇌썩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측면에 보면 편도액이라고 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공감하고 배려하는 곳이에요. 동물들은 이 뇌가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어요. 점심 먹으려고. 토끼 한 마리 딱 잡았어. 식사하려고. 잡았고 먹으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토끼도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한 끼 식사로 먹어버리면 나는 배가 부르겠지만 얘 잡아먹으면 이 부인과 애기들 어떡하지? 걱정돼. 그러면 이 호랑이 살 수 있어 없어요? 호랑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랑이 뇌에다가는 그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입장을 살펴주고 이런 뇌가 있으면 돼, 안 돼? 호랑이는 안 돼요. 그거 있으면 호랑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뇌에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저기 있는 편도핵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저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동생이 아프면 막 가서 챙겨주고 이러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할 때 바로 그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일반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 영역이 게임하면서 작아진 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TV 게임,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 정말 뇌썩음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싸납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조급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 가보면 친구들이 막 게임을 해. 근데 게임만 하지 않더라고. 동시에 하는 게 있더라고. 게임하면서 동시에 가본 친구들이구나.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입에서 계속 욕이 나가는 거예요. 찍어봤어요. PC방.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게임 흐름에 따라 거침없이 욕을 내뱉는다. 움직이지 마, 새끼들아. 개새끼 뒤졌어. 와, 씹새끼 뒤졌어. 씨발 새끼들 진짜 존나 짜증나네. 존나 죽겠다 진짜.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하지 않는 아이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존나 짜증나 진짜. 엎치락 뒤치락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게임은 더욱 격렬해진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속사포처럼 욕을 퍼부어댄다. 아, 뒤치기 하지 마. 정신아, 대구 없어. 대구 없다고 쓰라고. 대구 없다고. 대구 없어. 정신아. 아, 졸라 좀 작은 게 아, 아, 기아 링 개새끼 닥쳐. 신년아. 예, 여러분은 뇌가 썩는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뇌가 고통하는 때 그 고통들이 있는 거야. 중학생 중에 99.1%가 욕을 한대요. 초등학생 중에 96.6%가 평소에 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다니는 교회 그 골목 맞은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다니는 교회 바로 붙어가지고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이 교문을 나오면 반드시 그 편의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글을 써놨더라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문자 그 유리에다가. 학생들아, 제발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너희가 하도 욕을 해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구나. 제발 편의점에 들어올 때 계산할 때 욕 좀 안 하고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편의점에 학교 끝나고 가면서 편의점 들러서 뭐 필요한 거 사가지고 가는 그 사이에 또 계속 쉼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동계산하면서 계속 뭘 듣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돈을 계산해 줄 뿐인데 나 계속 욕먹는 건 누구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계속 욕을 하루 종일 욕먹는 거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이. 붙여놨더라고. 욕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요 한 달 지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봤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종일 욕 먹어가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냐 이러고 편의점 그만뒀어요.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끼리도. 근데 욕은 뭐예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욕이에요? 욕은 뭐예요? 결국 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입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의 입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 입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 바로 저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 그려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등장하는 그림도 있지만 이런 그림들도 그려요. 아이들이. 엄마 그 헤드샷 하는 목을 잘라내는 그림. 여기도 보면 헤드샷 하는 아이의 표정이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고 찡그리고 어우 짠이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저 헤드샷을 하는 게 점수가 올라가고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는 거예요.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여러분. 저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 해봤어요. 양파 있죠. 양파를 물에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요, 한쪽은 욕을 틀어줬어요. 양파에다가. 양파 귀 있어요, 없어요? 욕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양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여러분 눈으로 봐도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뭐 배웠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빛, 습도, 온도 이거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빛, 습도, 온도 있는데 쟤들 왜 싹도 안 나는 거야 도대체? 모르지. 여러분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게 과학적으로는 어떤 문제냐면 물 있죠, 물은 소리에 의해서 파동이 생겨요. 소리에 따라서. 그런데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이 파동이 되게 그 식물에 작용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물의 파동이 만들어져요. 근데 욕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파동이. 그래서 물을 깨트려 가지고 식물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다 그래요? 인간은
70%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거의 다 물이에요, 사실은. 70%가 물이야, 이 몸에. 그러면 소리에 의해서 물의 파동이 저렇게 식물들 바꾼다면 우리가 욕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몸에 너무너무 해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한다는 건 말로도 저주를 해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거지만 그 소리 자체가 그 사람을 칼날로 찌르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 모든 저런 양파부터 시작해서 동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좋은 소리를 듣고 살도록 그렇게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왜? 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리에서 물의 파동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서로 말하고 듣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99.1%, 96점 몇 %가 입을 열면 욕을 하고요.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문화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 온 친구들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저는요 끔찍해요.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아이들이 입으로 욕을 한다면 저는 그냥 안 넘길 것 같아요. 딱 불러 세워서 그 욕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려줄 것 같아요. 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의 입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말을 바꾸도록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해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아마 이상해서 저 선생님 뭐지? 뭐 욕하는 거 하지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해요. 뇌가 썩지 않았다면 우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좀 길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자, 끝으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존경할 만하고 존중할 받을 가치가 있는 것, 무엇이든 옳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된 것, 무엇이든 정결하고 건전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럽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하고 평판이 좋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어떠한 뛰어남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에 두고 심중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좋은 평판을 해주는 이런 말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좀 짜증난다고 내 동생한테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준 적은 없는가. 심지어는 속으로 감히 입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엄마를 막 저주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네, 뇌가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저렇게 이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미디어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조급함 이것이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것도 만들어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는 좀 의학적인 얘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한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하고 자 넘어갈게요. 충분히 얘기한 것 갓 두 돌을 넘긴 아이 스마트폰을 빼앗자 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이거 하고 있잖아. 진수는 스마트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면 금세 자리를 떠버립니다. 또래보다 말도 늦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초등학생. 스마트폰을 감추자 안절부절 못하더니 엄마의 팔을 깨물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의 뇌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뇌 활동이 적을수록 푸른색을 띠는데 오른쪽에 푸른색이 확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보다 우측 전두엽 활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가 불빛과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또래들에 비해 시각과 청각 모두 2배가량 반응이 느립니다. 더 나아가 게임뿐 아니라 학습용 영상물 같은 시청각 자극에 아이 혼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심할 경우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위, 불안, 우울, 정신건강, 이 뇌가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요즘에 연구가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친구들이 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그 한국 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서 나온 연구인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뇌파를 봤더니 뇌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파가 변해 있더라는 그 뇌 자체가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뇌파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찍어봤더니 스마트폰 많이 하는 친구들은 뇌가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지지 않고 대칭에 문제가 있더라. 3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대부분 불안 장애가 오더라.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살라고 하셨는데 기쁨이 없고 우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통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걸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치 막 그 동물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뇌를 찍어봤더니 뇌파 안에서 다 차이가 나더라 이런 연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뇌 연결성을 봤는데 이거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뇌 연결성과 알파파 감소 형태를 봤더니 역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이 3가지 문제가 여기에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제 뇌 썩고 있다는 것은 그냥 협박하기 위해서 뭐 막 너희들 스마트폰 하면 뇌 나빠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뇌를 검사해 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을 최근에 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두뇌가
이렇게 변해가지 않도록,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